자, 이번 시간에는 아민의 친핵성 첨가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보닐 화합물의 첨가 반응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거기에 친핵체로 이렇게 아민이 반응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알데하이드나 케톤 이런 카보닐 화합물에 아민이 반응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아민은 뒤에 12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아민이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의 유기 유도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잠깐 보면은요,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암모니아 NH3죠. 여기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암모니아예요. 이러한 암모니아에서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중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알킬기로 치환되어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아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이렇게 알킬기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이런 아민을 1차 아민이라고 그러고요. 프라이머리 아민이라고 그러고, 두 개가 치환된 2차 아민, 세 개 치환된 3차 아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우리가 좀 알고서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1차 아민이 있죠. 1차 아민. 1차 아민은 RNH2라는 일반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 1차 아민입니다. 이 1차 아민이 알데하이드나 케톤과 같은 이런 카보닐 화합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이때 생기는 생성물은 이민이라고 하는 생성물이 생겨요. 우리가 앞에서 작용기를 배울 때에 아마 이 CN 이중결합 화합물, 이것이 이민이라고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1차 아민이 반응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카보닐 화합물의 이 산소와 이 1차 아민의 수소 두 개가 물의 형태로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이런 CN 이중결합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이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민. 이런 알데하이드나 케톤에 이런 1차 아민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이민이 만들어지는 중간 단계에 이런 아미노 알코올, 한쪽에 아미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OH가 있는 이러한 화합물, 이런 아미노 알코올을 또 다른 말로 카비놀 아민이라고도 얘기해요. 카비놀 아민. 이런 것들이 중간체로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은요, 우선 이러한 카보닐 화합물에 이러한 아민이 반응하길 때인데요. 아민의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친핵체로 이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고 산소 쪽으로 전자가 가면 처음에 이와 같은 중간체가 얻어지게 돼요. 이 중간체를 보면은 이 질소는 플러스, 산소는 마이너스, 한 분자 안에 지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띤 그러한 아주 좀 재미있는 이러한 분자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이 질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떨어지고 이쪽 산소에 가서 H 플러스가 붙게 되면은 이와 같은 카비놀 아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비놀 아민. 그런 다음에 이 카비놀 아민에 산이 들어가서 이 OH가 이렇게 양성자화가 되고, 그러면 이 OH2는 이건 물이죠, 물. 전자를 가지고 떨어지면 물이 떨어지는데, 이때 이 옆 탄소에 붙어 있는 이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을 주면서 이것이 이 물이 쉽게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런 CN 이중결합이 얻어지게 되고, 이때 이 질소에 양이온이 생겨요.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이미늄 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이미늄 이온. 여기서 나중에 이 질소에 있는 H 플러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민이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카보닐 화합물에 1차 아민이 반응하면 이런 이민이 얻어지는데, 그 이민이 얻어지는 중간 단계에서 카비놀 아민이라고 하는 중간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공부를 계속하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카보닐 화합물에 첨가되는 친핵체로 그리냐르 시약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런 그리냐르 시약과의 반응을 한번 보죠. 자, 이 그리냐르 시약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 앞에서 배웠는데, 이 알킬 할라이드, 탄소와 할로젠 사이에 결합이 있을 때에 탄소보다 할로젠이 전기오hm 송도가 크니까 전자를 끌어당겨서 이 탄소가 플러스, 할로젠이 마이너스, 이러한 전하를 띠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이 마그네슘이 탄소와 할로젠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탄소와 마그네슘의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때의 마그네슘과 탄소의 결합은 마그네슘보다 탄소가 전기음 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로 전자가 탄소 쪽으로 끌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탄소가 마이너스, 마그네슘이 플러스인 이러한 화합물이 얻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화합물을 그리냐르 시약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 그리냐르 시약은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알킬 할라이드와 지금 달라진 점이 바로 뭐죠? 예, 이 전하가 반대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하, charge의 인버전, 전하의 반전이 일어났다. 혹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다이폴의 방향이 반대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다이폴 인버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차지 인버전 혹은 다이폴 인버전 이런 현상을 움폴룽이라고 말해요. 움폴룽. 예, 이게 독일어인데요. 이 움폴룽이라는 말은 차지 인버전 혹은 다이폴 인버전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그리냐르 시약은 탄소가 음이온을 띠는 이러한 일종의 캅 애나이온 탄소 음이온이 되고요. 이러한 탄소 음이온은 친핵체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리냐르 시약이 여기서 친핵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게 그리냐르 시약이 지금 탄소와 마그네슘 사이에 결합이 있게 되면은요, 마그네슘에 있는 전자를 탄소가 끌어가서 여기에 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친핵성을 띠게 된다 하는 이러한 그림이에요. 탄소 음이온 그리냐르 시약, 캅 애나이온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러한 탄소 음이온이 친핵체로 들어가게 돼서요, 이 알데하이드에서 2차 알코올 혹은 케톤에서 이러한 3차 알코올이 얻어지게 돼요. 자,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은 이러한 카보닐 화합물, 이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다 그랬죠? 여기 산소가 전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전자가 부족한 탄소에 그리냐르 시약 R-가 공격하고 전자를 주면은 이와 같은 알콕사이드 중간체가 얻어지게 되고요. 이 알콕사이드에 O-에 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OH가 되면은 알코올이 얻어지는 거죠. 이렇게 알데하이드나 케톤에 그리냐르 시약이 첨가가 돼서 알코올이 얻어지게 돼요. 이런 그리냐르 시약과의 반응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 다시 종합해 보면 이러한 그리냐르 시약과 폼알데하이드는 가장 간단한 알데하이드죠. 탄소의 양쪽에 수소가 있는 이런 폼알데하이드가 반응하면 생성물은 1차 알코올이 되고요. 그리냐르 시약에 이러한 알데하이드, 일반적인 알데하이드가 반응하면은 이 알데하이드에 알킬기가 한 개 있고 여기에서 또 들어간 알킬기 때문에 이때는 2차 알코올이 되고 케톤과 그리냐르 시약이 반응하면 그때는 3차 알코올이 얻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런 가만히 이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이런 거 이해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그리냐르 시약은 이것이 탄소 음이온이라 그랬죠. 탄소 음이온은 굉장히 강한 친핵체가 되고 또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냐르 시약은 산성인 물질이 있으면 산성인 물질과 바로 반응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요, OH나 NH2, NHR, SH, CO2H 여기 있는 이 수소들은 이것들이 전기음 송도가 큰 산소나 질소나 이런 것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산성을 띠게 돼요. 이 수소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리냐르 시약과 같이 있으면은요, 그리냐르 시약과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냐르 시약의 양성장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 위에 있는 이 시약들은 여기 보면 알데하이드, 케톤, 아마이드, 나이트릴, 그 다음에 나이트로 화합물 혹은 이런 설폰 이런 화합물들은요, 이것들이 이 그리냐르 시약과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이 탄소나 혹은 여기 있는 질소나 여기 있는 황 이런 것들은 다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고요.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그리냐르 시약과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그리니아르 시약을 만들 때에는 같은 분자 안에 이러한 치환기들이 있으면 그리니아르 시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9장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컨주게이트 에디션 리액션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것까지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반응은요, 이와 같은 카보닐 화합물의 친액체가 반응을 해서 이러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것이 친액성 첨가 반응으로 배운 것들이고요. 여기에 보면 1번 탄소와 여기 옆에 있는 산소의 결합이 됐죠. 그래서 이건 1번과 2번의 첨가가 됐다. 그래서 이걸 다이렉트 에디션 혹은 1, 2 에디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카보닐 화합물의 옆에 가서 이러한 탄소 이중결합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교대로 있는 이러한 화합물을 우리가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카보닐 화합물에서는 친액체가 이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는 이러한 다이렉트 에디션 뿐만 아니라 이 카보닐 탄소의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카보닐 탄소의 옆 탄소를 우리가 알파 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탄소를 베타 탄소라고 그러는데 이 알파 베타가 불포화되어 있는 여기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이러한 알데하이드나 케톤인 경우에 바로 여기에 친액체를 반응시키면 이 베타 위치에 가서 친액체가 공격을 하고 전자를 주고 이렇게 주면서 길게 전자가 이동해서 이와 같은 중간체를 거쳐서 다시 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이때에는 이 카보닐 화합물이 이 카보닐 그룹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이중결합의 첨가가 일어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컨주게이트 에디션 혹은 1,4 에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얻어지는 이 중간에 얻어지는 이 생성물 여기 보면은요 친액체가 공격하고 전자를 주고 이렇게 주면 이와 같은 모양을 얻을 수가 있고요. 혹은 여기서 전자를 주고 이 이중결합의 전자를 이쪽으로 여기까지 주지 않고 요 탄소에 넘겨주면은 이와 같은 중간체로 그릴 수도 있죠. 이것과 이것은 공명구조고요. 자, 이때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옆에 가서 O-가 있는 이걸 우리가 이놀레이트라고 말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11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이놀레이트라고 하는 이 모양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한번 좀 봐두고 다음에 뒤에서 더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중간체가 이놀레이트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런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의 전자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카보닐, 이 탄소 당연히 여기 전자가 부족하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 베타 탄소도 전자가 많이 부족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그리고 이 산소가 전자를 끌어가면은요. 이 탄소가 플러스 산소가 마이너스인 이런 공명구조 그릴 수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 탄소가 플러스예요. 여기 전자 부족하죠. 친전자성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다시 전자를 이렇게 주면은 이쪽 탄소가 플러스인 이러한 또 하나의 공명구조를 그릴 수가 있는데 즉 이 탄소도 플러스란 얘기예요.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탄소와 이 탄소가 친전자성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여기에 친액체가 첨가될 때에 바로 이 탄소, 이 카보닐 탄소 혹은 이쪽에 있는 베타 탄소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민이나 물이 친액체로 작용할 때는요. 이러한 컨주게이션 첨가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메틸아민이 이러한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과 반응할 때는 이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베타 탄소를 공격한 이와 같은 첨가 생성물이 얻어지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그런 그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주게이트 에디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9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